발 뒤꿈치에 굳은 살을 계속 사포 같은 것으로 밀거나 이 면도칼로 잘라내는 분들이 계신데, 뒤꿈치가 굳은 살처럼 두꺼워지는 경우들은 사실 대부분 이 각화형 발무좀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무좀은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되겠지만 현대인의 절반이 무좀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뒤꿈치에 굳은 살처럼 두꺼워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무좀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좀에 이상한 민간요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치료를 해야지 우리의 이 예쁜 발을 보호하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무좀이란 곰팡이로 분류되는 피부 사상균에 의해 피부에 감염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백선이라고도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곰팡이가 이 피부 표면에 감염된 것을 말합니다. 자, 보통은 발이나 발톱에 감염된 것을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 머리에도 생기기도 하고 몸이나 사타구니에도 발생을 합니다. 자, 무좀은 생기는 환경은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에서 잘 생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곳에서는 잘 옮겨올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대표적으로 잘 옮아올 수 있는 곳은 목욕탕입니다. 이 목욕탕 같은 곳에 이 발매트 같은 곳은 많은 사람들이 발을 공유해서 접촉하고 또 축축하죠. 자, 그래서 무좀균이 살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이 체중계도 마찬가지죠. 또 무좀은 각질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 각질을 통해서 전염될 수도 있으므로 목욕탕에서 막 발에 각질을 빡빡 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주변 땅바닥에 이 맨발로 접촉한다면 옮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집입니다. 자, 집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좀이 있는 가족 구성원과 발수건을 같이 쓴다거나 슬리퍼를 공유해서 신는 경우에도 옮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단체 생활을 통해서 옮을 수가 있는데, 남성분들은 특히 이 군대 생활 동안 무좀을 옮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 생활을 하고 또한 이 군화를 장기간 신으면서 발이 습한 환경이 되겠죠. 이런 환경 속에서 무좀이 악화되어서 진료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이 중노년 남자 환자분들이 원장님 군대 때 생긴 무좀이 지금까지 안 사라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 무좀의 종류에는 첫 번째는 지간형,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이 지간형, 두 번째는 소수포형, 세 번째는 각화형이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지간형은 이 발가락 사이에 짓무름, 간지러움증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고, 주로 이 발가락이라고 했었을 때 이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사이 발가락에서 호발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발가락에 비해서 이 부위가 움직임이 힘들고 신발과 양말에 의해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져 있죠. 그래서 습한 환경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간형은 짓무른 나머지 살이 벗겨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방심하다가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곰팡이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짓물러서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으면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진균 감염에다가 또 세균 감염까지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수포형으로 발에 작은 수포들이 생기는 것인데 간지러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각화형인데 굳은 살처럼 두꺼워지는 형태인데, 간지러움증에 대한 증상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그냥 굳은 살인지 알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발 뒤꿈치에 굳은 살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이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을 계속 사포 같은 것으로 밀거나 이 면도칼로 잘라내는 분들이 계신데, 뒤꿈치가 굳은 살처럼 두꺼워지는 경우들은 사실 대부분 이 각화형 발무좀입니다. 간지럼증의 증상이 거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무좀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굳은 살인지 알고 계속 이렇게 미는 분들이 계신데 안 됩니다. 자, 결국 무좀균에 감염된 이 각질을 주변에 계속 이렇게 떨어뜨려서 다른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거나 본인이 다른 부위에 또 재감염을 시킬 수 있는 찬스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발톱 무좀의 증상에 대해 살펴보면 이 발톱, 이 톱에 있는 무좀은 색이 노랗게 변하고 두꺼워지는 형태가 잘 나타납니다. 자, 또한 갈라지고 잘 부서지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 네일샵에서 발톱 무좀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페디큐어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발톱 주변의 피부로도 전염이 될 수가 있으므로 이 발톱 모양이나 색이 이상해지면 반드시 피부과에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 무좀을 발무좀과 발톱무좀으로 나누고 치료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발에 생기는 발무좀은 아까 지간형, 소수포형, 각화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이 발가락 사이에 짓무르는 형태로 나타나는 지간형과 수포성 물집이 생기는 이 수포형의 경우에는 바르는 연고로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이 굳은 살처럼 각질층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두꺼워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 각화형은 이 바르는 연고로는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바르는 무좀 연고가 이 두꺼워진 각질층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이 각질 연화제를 좀 발라주면서 각질층을 좀 얇게 하면서 바르는 무좀약을 써볼 수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먹는 약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발톱 무좀의 치료에 대해 살펴보면 이 톱의 무좀의 경우에는 바르는 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두꺼운 발톱을 뚫고 흡수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주로 먹는 약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간독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르는 매니큐어와 같은 형태의 약을 써보거나 많이 사용되는 이 핀포인트나 루눌라와 같은 이 레이저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르는 무좀약 효과를 100%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쓰이는 무좀약은 알리라민 계열과 이 아졸 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알리라민 계열 중에 터비나핀 계열, 우리가 라미실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것이 효과가 비교적 빠르고 사용 시간이 짧아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자, 상품명은 라미실 등이 있는데 하루에 2번 바르는 것으로 아침, 저녁으로 발을 깨끗하게 씻고 건조된 상태에서 발라줍니다. 광고를 보면 땡땡땡 원스라고 해서 하루에 1번 바르는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론적으로는 1번 발라도 되긴 하지만 이것은 이 한 통을 전체 다 양발에 빠짐없이 바른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물이 닿아서도 안 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가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정확한 사용 방법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환자분들에게 보통 이 바르는 무좀약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2번은 최소한 발라주라고 설명을 하고, 물이 닿는 이벤트가 중간에 있으면 깨끗하게 말리고 중간에라도 발라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바르는 무좀약의 핵심은 무좀이 다 나은 것 같더라도 한 2에서 3주 정도는 더 발라주라는 것인데, 자, 이는 무좀균이 사라져도 이 무좀균에서 형성된 포자가 표피에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무좀 걸렸는데 막 40년 넘게 막 달고 사신다는 분들도 약을 처방을 받고 며칠 발라보니까 사라진 것 같네? 그러면 중단했다가 다시 또 재발하게 되고 자꾸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르는 무좀 연고는 하루에 2번 무좀균이 사라질 때까지 골고루 발라주되, 무좀균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더라도 2주 정도는 더 발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먹는 무좀약은 왜 오랫동안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먹는 약에는 크게 플루코나졸, 이트라코나졸, 터비나핀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발톱 무좀의 경우에서는 바르는 연고로는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먹는 약을 복용하는 것을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발 무좀 중에서 굳은 살처럼 두꺼워지는 각화형 무좀의 경우에도 이 각질 영화제 등으로 충분히 각질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이 바르는 연고로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 약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먹는 약은 이 3가지 모두 다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물론 예전에 비해서 약의 간독성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무좀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피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톱 무좀을, 톱에 있는 이 무좀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약을 비교적 몇 달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발톱에 있는 무좀을 보게 되면 약을 복용한다고 이 무좀에 감염된 발톱이 갑자기 무좀이 벗겨진 새 발톱으로 싹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발톱을 만드는, 발톱을 자라나는 공장이 바로 여기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무좀이 감염되지 않는
새 발톱이 이렇게 자라나서 감염이 된 발톱들을 싹 밀어낼 때까지 복용하는 것이 보통 필요하므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복용이 필요합니다. 자, 발톱에 바르는 항진균제로는 뭐 땡땡땡 네일라카라는 제품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발톱에는 바르는 약이 먹는 약에 비해 효과가 월등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나중에 나온 이 쥐블리아라는 제품은 약물 침투력이 좀 뛰어나고 중증의 경우에도 증상 개선이 확인되어서 이 발톱에 바르는 약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나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또 약국에서는 실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또 이 쥐블리아의 같은 성분인 카피 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핀포인트와 같은 무좀 레이저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발톱 무좀의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간에 부담이 되거나 간질환이 있는 경우, 음주를 자주 하는 경우, 아니면 임산부나 모유수유 때문에 무좀약을 못 쓰는 경우에 이 레이저를 통해서 손발톱 무좀균을 죽이는 이러한 무좀 레이저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핀포인트, 루눌라인데, 일단 이 핀포인트 레이저는 무좀균이 있는 발톱 부위의 온도를 70도 이상으로 높여서 무좀균을 사멸시키는 원리입니다. 자, 온도를 높이는 레이저는 많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높이면 주변 조직들도 온도가 높아져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저에 빔의 간격을 두어서 선택적으로 그 부위에만 온도를 높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간격을 넣어서 그 부위의 온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레이저입니다. 자, 그래서 식약처의 무좀 전용 치료 레이저로 허가 승인을 받고 이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한 치료 방법입니다. 자, 루눌라의 경우에는 열이 아닌 광원 에너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635나노미터와 405나노미터의 파장의 다이오드 레이저로 시술하는 방법으로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기계에 넣어 놓으면 한 360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발톱 전체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 역시 실비 처리가 가능한 레이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먹는 약을 못 먹거나 이 간독성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 이렇게 발톱 무좀 레이저와 이 바르는 약 조합으로 발톱 무좀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랩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